지뢰가 뭔지는 알죠?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시소. 받침과 지렛대를 이용하여 물체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구이다. 그러니까 지뢰는 물체를 움직이기 위한 도구고, 받침이 있고, 지렛대가, 이거는 옛날에 배웠을 거야, 그치? 지뢰에서 힘을 주는 곳을 힘점이라고 하고요. 지렛대를 받치는 곳을 받침점,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곳을 작용점이라고 한다. 그림 그릴 수 있죠, 여러분이? 안 그릴게요, 이거는. 자,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그러니까 받치는 점이 있고 힘점까지의 거리가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에 비해 멀수록 비례 관계죠. 뭐수록 하면은, 그러니까 받침점이랑 받침점이 아마 중간 지점인 것 같은데, 여기서 힘점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힘점에 작은 힘을 줘서 작용점 물체에 큰 힘을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려서도 이해할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원래 이게 길어지면은 좀만 해도 이게 힘이 크게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그림을 최대한 안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림 안 그리고도 한번 해보자. 그래야 더 실력이 늘거든.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할 수 있어. 뒤에 아마 그 무기 문제 OAB 나오는 것도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는데, 안 그리고 하면은 머리가 더 아프거든. 근데 그래야지 이게 좀 더 머리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언어로 한번 처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더 잘 늘어서. 그러니까 이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힘이 커지는구나,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더 멀리 할수록 힘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쵸? 괜찮죠? 그래서 이러한 지뢰의 원리에는 돌림힘의 개념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돌림힘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자, 물체의 회전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돌림힘이라고 한다. 개념 정의 나왔어요, 그쵸? 돌림힘이란 돌리는 힘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돌리는 게 회전이잖아. 그러니까 회전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전 상태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는 잘 돌고 있는데 더 빨리 돌게 할 수도 있고 멈춰 할 수도 있는 거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있겠죠. 자, 물체의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혹은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물체에 힘을 가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쵸? 이게 돌고 있으면 얘를 그만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같은 힘이라도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것에 가해주느냐에 따라서 회전 상태의 변화 양상이 달라진다. 우리 출제자가 이게 조금 얄미운 게 안 알려주지. 달라져.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봐 이거죠. 그러니까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 양상이 달라진다. 근데 우리 위에서 했잖아, 그치? 멀면 멀수록 힘이 어떻게 돼요? 커진다, 그치? 그러면은 변화도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물체에 속한 점 x가 있고요. 그 x와 회전축을 최단 거리로 잇는 직선과 직각을 이루는 동시에 회전축과 직각을 이루는 힘을 x에 가한다고 하자. 이제 저도 이렇게 물리학을 진짜 힘들어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3차원적이잖아. 하면 할 수 있지. 이게 뭐 얘를 돌린다 치면 얘가 이제 회전축이잖아, 그치? 이게 회전축이 이게 도는데 이게 회전축이고 얘 뭐라고? 이게 x가 있으면 회전축을 최단거리로 잇는 직선, 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과 직각을 이루는 동시에 회전축이랑도 직각을 이루면은 결국 요거예요. 요렇게 돌리거나 요렇게 돌리거나 그거란 말이야. 근데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와 가해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단위는 뉴턴? 미터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써볼까요? 돌림힘의 크기를 이제 공식으로 만들었구나. 그렇죠? 돌림힘이란 크기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건데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 회전축에서
0에서 x까지의 거리 이거에다가 곱하기 가해준 힘. 그러니까 아마도 얘는 미터일 거고 얘는 뭐 뉴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쵸? 요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했다 이게 아니라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된다고? 힘이 크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돌림힘도 커지겠구나. 요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지. 똑같은 힘이라면. 자,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힘의 합을 알자 돌림힘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알자는 약간 그 순수한 그거잖아. 알자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번도 계산하려면 번 거에서 손해 난 거 빼면 되죠. 두 돌림힘의 방향이 같으면 알자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합이 됩니다. 이해를 해볼까요? 도는데 이렇게 하는 힘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두 개 힘은 합치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는데 얘가 이게 막 도는데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하면 얘는 사실 방향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힘이랑 이 힘은 합칠 수가 있지, 그치? 더 빨리 돌겠죠. 그 방향은 두 돌림힘의 방향이랑 같겠죠, 그쵸? 이렇게 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돌림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돌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이렇게 막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더 센 놈이 이기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두 돌림힘의 크기의 차이를 구하면 되고요. 그 방향은 더 큰 힘의 방향과 같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얘가 더 세면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제 얘가 없으면 더 빨리 갈 텐데.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질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이렇게 했을 때 힘을 주죠. 힘점에 이렇게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뢰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서 지뢰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지뢰가 있는데 너는 시소 타봤지, 그치? 내가 시소 이쪽에서 미는데 저기도 제가 앉아 있으면 어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슉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저기서 눌러주니까 평형 상태, 그거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 돌림힘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 이게 이해를 해야지. 방향이 반대지. 이게 시소 탔는데 나는 이렇게 누르고 쟤도 이렇게 눌렀으면 방향이 같은 거야? 그게 아니지. 잘 생각해봐. 이 거대한 이 회전축으로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이 회전을 돌리려고 하는 애잖아.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애고 쟤는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애잖아. 그치?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다니까. 방향이 다른데 두 개 힘이 같으면 어떤 상태예요? 유지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힘의 평형이라고 한대요. 아마 물리 과학 시간에 들어보긴 했을걸? 그치? 힘의 평형이라는 거. 자, 회전 속도의 변화는 물체에 알자 돌림힘이 1을 해주었을 때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1이라는 거는 결국 움직임의 변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자 돌림힘이 2를 해줬다는 거는 어쨌든 알자 돌림 힘이 뭔가 플러스 값이나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지 되는 건데, 자, 돌고 있는 팽이가 있어요. 팽이의 마찰력이 일으키는 돌림힘을 포함하여 어떤 돌림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팽이는 영원히 돈다. 맞죠? 그러니까 너네 팽이 이렇게 돌잖아. 근데 지구에서는 팽이가 영원히 돌 수는 없지.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힘, 그런 공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건 없겠지만 돌면은 계속 도는 거지. 왜냐면은 마찰력이 없으면 얘를 멈추는 힘이 없으니까. 팽이는 근데 왜 지구에서는 그만 돌아요? 마찰력이 있잖아요. 그치? 이 마찰력 때문에. 일정한 형태의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방과 방향의 알자 돌림힘을 가해서 물체를 회전을 시키면 이 알자 돌림힘이 한 일은 알자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이다. 너무 어려워요, 그쵸? 쓰기도 귀찮은데 어떻게 할까? 자, 알자 돌림힘이 한 일은 알자 돌림힘의 크기 곱하기 회전 각도.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알짜 돌림임의 크기는 아까 또 어떻게 구했냐면은 뭐랑 비례했지? 거리, 그치? 거리랑 또 비례를 했었고 뭐 그거는 이제 너무 수학이잖아. 그건 안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찰이 없는 여다지문이 정지해 있다. 우리 교실에 있는 저런 문을 미다지문이라고 하죠. 밀어서 닫는 문이고 여다지문 우리 집에 있죠. 여다지문. 자, 여다지문이 정지해 있는데 갑은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서 있는 이 문의 회전축에서 1m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300N의 힘으로 밀었습니다. 이렇게 미는 거지. 이게 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 밀어. 그러면 이 얼마야 이거? 이렇게 하나씩 자 얼마야? 300 뭐 요거잖아, 그치? 300으로 밀어. 근데 을은 문을 사이에 두고 반대쪽. 그러면 이제 그 둘이 이제 부딪히는구나. 회전축에서 2m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200m 미는 상태면은 얼마야?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얼마야? 400. 감사합니다. 그죠? 자, 나는 300, 얘는 400으로 밀어. 400으로 미는데 그럼 알짜임은 얼마? 100, 그치? 근데 누가 이겼어? 을이 이겼다, 그치? 을이 이겼으니까 을이 미는 방향으로 100 가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100을 가. 근데 100을 가는데 여기다가 90도로 굽혀줘. 90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모르겠는데 해계방측한 또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0.5파이? 내 파이 어떻게 알아? 몰라. 파이 뭐죠? 여러분 알아요? 이거 뭐 삼각함수 뭐 라디안 막 이게 나오네.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요. 자, 알짜 돌림임이 문해준 일은 50파이고 이건 단위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줄이라고 한대요. 자, 알짜 돌림임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알짜 돌림이 물체를 돌리려는 물체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은 당연히 얘가 돌고 있는데 내가 돌리려면은 더 빨리 돌겠지, 그치? 플러스. 그 방향이 반대면은 마이너스겠지. 맞죠? 직관적으로도. 어떤 물체의 알짜 돌림임이 양의 일을 하면 더 빨리 돌게 하겠죠. 물체 회전 운동 에너지는 또 뭐 에너지 증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느낌상 막 도니까 에너지도 막 증가하는 것 같고 음의 일을 하면 당연히 그만 조금 천천히 돌게 만드니까 에너지는 감소하겠구나. 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데 자, 에너지가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물리 전공생들은 이거 보면은 바로 이해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밑줄을 쳤습니다.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냥 검색해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그러므로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 알짜 돌림임이 양의 일을 하면은 속도가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속도가 감소한다. 그렇겠지. 아마 가속도와 속도 뭐 그런 거가 나올 것 같은데 헷갈려요, 그렇죠? 자, 보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겠습니다. 틀린 거.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돌림임은 작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네.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돌림임은 작용하지 않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구나. 물체에 가해진 알짜 돌림임이 0이 아니면 물체의 회전 상태가 변하겠죠. 그러니까 물체가 더 빨리 돌 수도 있고 그만 돌 수도 있고 0이 아니면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는 돌림임이 작용한다. 얘는 왜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있어요? 왜 감소하는 것 같아요? 막 잘 놀다가 음의 방향으로 돌림임이 작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맞죠? 얘는 이렇게 돌고 싶은데 이 반대 방향에 힘이 작용하니까 점점 이렇게 느려지는 거 아닐까? 그렇죠? 힘점에 힘을 받는 지렛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힘점에 이제 힘을 받는 지렛대가 있어. 근데 얘는 왜 안 움직일 것 같아? 가만히 있어. 저쪽에서도 누르겠지. 그쵸? 왜 웃어요? 괜찮아요?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은 그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되나요? 네, 네. 아니 그게 어디 있었지? 제곱. 밑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제곱을 하래. 2의 제곱 얼마? 2의 제곱 4. 4. 그렇구나. 잘 몰라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궁금하면 최성욱 선생님께 물어보고요. 자, 가에서 문이 90도 회전하는 동안의 상황입니다. 자, 보자. 난 이렇게 밀고 있고 쟤는 이렇게 밀어서 알짜 돌림이 얼마냐면은 100입니다. 그쵸? 근데 점점 밀면 밀수록 알짜 돌림이 100, 200, 300 이렇게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알짜 돌림의 크기는 계속 100인 거지, 그치? 알짜 돌림 힘은 100인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100이면은 안 움직이나요? 그건 아니지. 100이 계속 일정 속도로 이렇게 100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지, 그치? 자, 문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계속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네, 그렇지 않아요? 문에는 돌림임의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 그럼 문은 안 움직여야 되는데 문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 그렇지? 알짜 돌림임과 갑의 돌림임은 방향이 같다. 누구 방향으로 가기로 했더라? 그 둘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 둘이 이겼는데. 자, 갑의 돌림임의 크기는 을의 돌림임의 크기보다 크지가 않으니까 을의 돌림임이 이긴 거죠, 그렇죠? 복습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근데 네. 그 물체 회전 방향이 일치해야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다고 그러죠. 그렇진 않아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는 일을 하면 돼요. 일치하지 않아도 그게 100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 힘이 작용을 하면 일을 합니다. 그렇죠?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질문이야. 자, 마지막 문제. 원판의 회전 운동. 돌고 있는 원판 위에서 두 점 AB가 있습니다. 그 원판의 중심이 O고요. 이걸 수직으로 통과하는 회전축에서 각각 0.5R, R만큼 떨어져서 OAB의 순서로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림을 그리고 싶지. 그려도 됩니다. 전 안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왜? 안 그리는 게 좀 너무 애처로워? 괜찮아? AB에는 각각 OA와 OB와 직각 방향으로 표면과 평행하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서 원판을 각각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어준다. 그러면은 자 보자. 그 힘의 크기 구할 때 일단은 거리 알아야 되고 OA가 이제 0. 이거의 길이가 0.5R이겠죠, 그쵸? 5에서 A가 0.5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냥 0.5밖에 없네. 같은 크기라고 했으니까 0.5로만 그냥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0.5가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크기는 같은데 얘는 거리가 커. 그러니까 거리가 더 크니까 얘가 0.5면 얘는 그냥 1 아닐까? 그쵸? 근데 둘이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야. 누가 이겨? 시계 반대 방향이 이기겠지.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이길 거고 현재 이 원판은 이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계산을 해도 되는데 그냥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정의된 개념만 가져와서 한번 뚫어볼까요? 그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이 힘이 크다면 결국에 알짜 돌림힘은 어떤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쵸? 그리고 왜 얘가 더 크냐면 얘가 거리가 더 크니까. 맨 처음에 뭐 했어요? 거리가 더 멀수록 힘은 더 크게 작용하니까. 똑같은 힘이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알짜 돌림힘이 가요.
근데 이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은 이제 양의 일을 해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미 반대 방향이 어디야? 요거구나 요거. 그치? 요렇게 도는데 알짜 돌림임에 의해서 더 빨리 돌겠구나. 그치? 더 빨리 돌아요. 오비에서 이게 더 빨리 도는데 다른 힘이 있으면은 너무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쵸? 이게 고정되어 있어. 이게 상태가 되는데 아마 이제 이걸 물어보겠죠. 자, 얘가 지금 OB가 이렇게 밀어주고 OA는 이 방향이잖아, 그치? OB, OA 이렇게 되는데 OA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OA가 방해하는 힘이잖아. 얘를 치워버리면 더 빨리 돌겠구나. 그럼 반대로 이제 이것도 물어보겠지. OB가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아? A. 시계 방향의 힘만 남겠지. 그러면은 시계 방향의 힘을 지속적으로 줄 거 아니야. 시계 방향의 힘이 맞아.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주는데,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시계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일단은 멈추겠지. 이게 돌고 있어. 근데 내가 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계속 주는 거야. 그러면은 멈춰.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뀐다. 그치? 방향이 바뀌겠구나. 근데 이제 애들이 궁금한 질문을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쌤, 근데 얘도 저항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지. 다른 힘은 신경 안 쓴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지만 여기다가 지금 내가 이 돌림힘을 작용하면 이제 이 돌림힘이 제일 센 거야. 그쵸? 다른 건 없어. 자, 두 힘을 계속 가해주는 상태에서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왜 그러냐면 두 힘을 계속 가해주면은 결국에 누가 이기냐면은 OB의 힘이 이기는데 OB는 양의 일을 합니다. 맞죠? 양의 일을 계속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그치? 복습을 하셔야 돼 이거. 자, A, B에 가해주는 힘을 모두 제거했어. 그러면은 원판은 그냥 돌던 대로 돌지 않을까요? 가만히 냅두면 얘는 원래 그냥 도는 애야. 그쵸? 자, 나왔다. A에 가해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나오는데, 자, A는 방해하는 힘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돌겠지. 자, A에 가해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 뭐야? 그럼 OB만 있겠네. OB만 있는데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4배이다. 이거 필요 없는 거였네. 신경 안 쓸게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어차피 A는 없어. 그럼 A는 버려. 뭐만 보냐면은 야, 두 바퀴랑 한 바퀴랑 그 일이 그거 이 바퀴라는 거는 결국 그 각도 아니야, 각도? 그치? 그게 이제 360도가 있고 뭐 720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회전 각도가 2배인 거랑 회전 각도가 1개인 거랑 비교를 하면은 그게 1의 양이 어떻게 되니? 2배가 되지, 그치? 거기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치? 1은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거야? 알짜 돌림이 곱하기 회전 각도. 이거 이제 뭐 함정이지, 그치? 그거는 뭐였어? 속도 제곱이었나? 뭐의 제곱이지?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인데, 잘 봐봐. 이게 에너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아마 1이랑 에너지도 뭐 제곱 관계일 것 같기는 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이제 함정을 파는 것 같고요. 5번 선지 가볼게요. B에 가해주는 힘만을 제거를 하면은 이제 A의 힘만 있으니까 얘가 계속 이제 원판을 점점 느리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멈추겠지.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한다. 생략된 말이 있죠. 어떤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치? 시계 방향 맞나? 이거잖아요. 그치? A가 시계 방향이었지.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이잖아, 그치? 누가 이겨요? 얘가 이긴다. 왜? 거리가 더 머니까. 근데 얘가 이미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럼 뭐야? 더 빨리 가는 거지, 그치? 그림으로 그리면 쉽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림으로 없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당장 이제 시험 현장에서 그림 그려야지. 근데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그림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럴 때는 진짜로 텍스트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모든 거를 이제 다 막 이미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